안녕하십니까. 보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핸드폰으로 아주 조잡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았죠? 예,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좀 좋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것저것 노력해 보다가 드디어 이제 모니터를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는데 아직 미숙한 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96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얼굴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웹캠으로 찍고 있는데 원래 선생님 상태가 훨씬 더 좋은데 웹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선생님이 막 여러 프로그램들 해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지금 아주 많은 수업을 날렸어요, 통째로.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고 폭삭 늙은 상태입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봐주세요. 자, 96조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주제 통합적 읽기인데 우리 독서 전략, 그동안 수많은 전략들을 바탕으로 독서를 해왔는데 가장 고난도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읽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 열기를 한번 볼까요? 자, 저 글자를 어떻게 읽을까? 자, 마우스도 한번 갖다 대보고, 자,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인문계 출신은 흑토자라고 불렀고 자연계 출신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사에 기대어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세상은 훨씬 더 넓고 복잡하며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 단 한 편의 글을 읽는 것으로 끝내면 편협한 이해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동일 화제나 문제를 다룬 다양한 글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참 독서하기 힘들죠, 그렇죠? 읽어야 될 책들은 많고, 그런데 보니까 줄도 한번 꺼볼까? 어떤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 단 한 편의 글을 읽는 것으로 끝내면 편협한 이해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좀 더 예쁘게 읽어볼까요? 이런 것도 있어. 단 한 편의 글을 읽는 것을 끝내면 편협한 이해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한 편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편협한 이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한번 뭐라고 해놨는지 볼까요? 잽싸게 화면 안에 끌어와서, 자, 그 다음에 지우개도 지워주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보니까 한 가지 화제에 관해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책을 폭넓게 읽는다는 되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화제에 관해 다양한 책을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관심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에 관심 있다 라는 학생들이 많진 않겠죠? 또 모르죠, 있을지도. 그러면 정치와 관련된 책을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치에 관련된 글 2가지를 읽을 계획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 그런 식으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죠. 요즘에는 종이신문을 많이 안 읽으니까, 신문을 읽을 때는, 최소한 2가지, 3가지의, 복수의 신문을 읽어야 한다. 특히, 어떤, 다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신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종류별로 읽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 편협한 이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본문에서 정치에 관한 2가지 글을 읽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좀 더 읽어볼까요?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이랬어요. 주제 통합적 읽기란 같은 화제에 관하여 2편 이상의 글을 읽고 비교하며 종합하는 독서법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 주제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의
관점과 분야의 글을 읽어야 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을 사실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피상적이거나 파편적이며 편견에 빠져있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주제 통합적 읽기는 독서 경험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잡힌 지식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주제에 관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관점을 통합하여 자기 나름의 의미를 구성해보게 함으로써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더구나 융복합적 교양과 역량을 강조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인문,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글들을 종합적이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도 했죠. 뭐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글쎄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주제 통합적 읽기. 또 주람 형광펜도 그어볼까? 주제 통합적 읽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아는 어떤 지식을 파는 것 말고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이제 여러분 세대엔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야? 미성숙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을 사실로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 봅시다. 자, 주제 통합적 읽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서가. 첫 번째, 화제나 주제를 정하고 읽을 글들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필요한 부분을 찾아 자기 말로 이해하기. 밑에는 나오지만 우리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얻었다고 해서 그걸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 그렇죠? 여러분 왜 이제 새로운 세대에 검색 능력이 되게 중요한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검색 능력은 뭐야?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수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한테 정말 필요한 자료가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 것이 빠를수록 우리는 문제 해결을 더 잘 해나갈 수 있겠죠. 선생님이 최근에 검색을 좀 해보다 보니까 오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를 어설프게 보고 실천했다가는 낭패를 볼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뭐 있나요? 읽은 글의 쟁점이나 문제를 분석하여 주제 구체하기. 그래서 자기가 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이렇게 분석해서 구체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야? 자기 생각을 확정하고 구성화하여 뒷받침하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통합적 읽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어디서 오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두 가지만 보고 뭔가 자신의 생각을 구성해버리면 어떻게 편협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성숙한 그런 결론이 오겠죠. 하지만 내가 독서량이 많다.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다 읽어봤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진정 원하는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얼굴 한번 옮겨볼까요? 와, 이런 것도 되네. 자, 3번 주제 통합적 읽기 할 때 유의할 점 보니까 주제 통합적 읽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무관한 글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읽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한다. 주제와 관련된다고 해서 모든 글을 다 읽을 수도 없고 글의 전체 내용이 모두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훑어보며 읽는 독서 전략을 조사하며 그 글이나 부분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하며 골라 읽어야 한다. 사실은 이제 이 정도 가면 독서에 그 습관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훑으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습관이 잘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그냥 계속 진지하게 끝까지 다 통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지금 우리가 소단원 6단원인데 여러분이 1단원부터 5단원까지 훈련이 돼 있는 상태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1단원에서 5단원까지도 막 열심히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좀 대충대충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뒷단계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곤란을 겪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또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눈 감아 버리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폄하해서는 안 된다.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생각들을 열린 마음으로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만 주제 통합적 읽기의 취지와 장점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선생님 나이에 선생님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팔랑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맞나? 저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 맞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뭔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취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에이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쉽게 빨리 판단해 버리면은 이제 어떤 편협한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겠죠. 사실은 평생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평생 여러 가지 지식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걸 비우고 빈 잔이 되어서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좀 주관이 서고 어느 정도 나의 어떤 생각이 확정되고 구체화됐다 라고 믿었는데도 어느 순간 가보면 그것이 틀렸거나 혹은 그런 생각들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뭐 그였나 가사가. 아무튼 우리가 확고하게 믿었던 어떤 그런 법칙들도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팔랑귀가 되어서 자기가 정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한 것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주제 통합적 읽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요 뒤에 나오는 글들은 아주 어려운 글들은 아닙니다만은 정치와 관련된 그런 글이에요. 우리가 정치 그러면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한번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가 1교시를 끝났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본문을 좀 한번 충분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번 본문은 군주론과 목민심서인데 둘 다 번역된 글이에요. 번역된 글에는 그 특유의 번역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글들이랑 조금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익숙해지는 게 편합니다. 물론 번역된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익숙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가 익숙하다라고 해서 번역체가 또 익숙한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목민심서 같은 경우는 한문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예스러운 표현들도 많아서 어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주론과 목민심서를 좀 충분히 읽어보고 다음 수업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충분히 읽어보고 다음 본문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